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드디어 믹스드 언어 100불씩 추가로 주는 거에 대한 안내가 나왔어요. 스케줄 C로 세금 보고 하시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기존의 W2 인컴 수입 보고 때문에 UI로 산정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믹스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수당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믹스드 언어 언임플로이먼트 컴펀세이션 즉 MEUC 프로그램인데요. 6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자영업 소득이 5,000불 이상 있던 분들이라면은 주 100불씩 추가로 더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죠? 그런데 이 5,000불 기준이 달라요.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국말로 하면 혼합소득이죠. 스케줄 C도 있고 W2도 있고 혹은 현재는 스케줄 C로 받고 있지만 실업수당 신청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안에 W2 인컴이 있던 분들이 PUA가 아닌 UI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9월 6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상해 보건데 Are you mixed 언어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Yes라고 답을 하시면은 추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풀타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수당을 안 받는 분들도 이전에 이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는 날짜에 해당이 되면 그 기간만큼은 적용을 해주는데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요. MEUC 100불 추가 수당은 UI, PEUC, 페드에드로 받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기존의 PUA로 받는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 날짜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2021년도 9월 5일 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주 수당이 1불 이상만 받으실 수 있으면 자격이 돼요. 즉 1불 이상이라는 거는 수입 보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당이 1불 이상 받으시면서 플러스 연방정부 지원금 받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스케줄 C 자영업자 소득이 5,000불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넷인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넷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류를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포맷이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20년 12월 27일부터 2021년도 9월 5일까지 그 사이에 적용을 해준다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티파이 하시는 엔딩 위크 기준으로 한다면은 1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36주에 달하는 거고요. 주에 100불이니까 총 3,600불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 C의 넷인컴이 5,000불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시거나 5,000불 이하의 넷인컴 나신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넷인컴은 스케줄 C의 라인 31의 넷인컴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를 적는 거예요. 스케줄 C가 여러 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총 스케줄 C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스케줄 C 모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템포리 텍스 리턴 하실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스케줄 C예요. 스케줄 C는 템포리 텍스 리턴 하는 거의 일부분 서류뿐이에요. 그래서 템포리 세금 보고하는 그 메인 포맷이 아니고 스케줄 C에 나오는 이름이 두 분이 올라가는지 한 분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만일 스케줄 C에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한 분만 올라가신 경우도 있고 아내분과 남편분 이름이 동시에 다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케줄 C에 한 분만 올라가실 경우에는 한 분만 MEUC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스케줄 C에 와이프하고 허즈번드가 둘 다 올라가 계시면서 두 분 다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면은요, 둘 다 각각 따로따로 신청하셔갖고 100불, 100불 이렇게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 C는 반드시 MEUC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넷인컴 5,000불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는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서 브리핑만 해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제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 일했던 고용주한테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지 연락을 하는 거, 뭐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 이력서를 또 업로드하는 거, 혹은 직업 소개서에 뭐 멤버십을 가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를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칼잡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월 11일부터는 무조건 의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 접속자가 많다 보면은 다운되거나 에러 나거나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직 활동을 했냐는 질문 있죠. Certify 하실 때 Did you look for work? 그게 3번 질문이에요. 거기에 앞으로는 Yes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 No라고 하시면 인터뷰가 잡힐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런데 maybe scheduled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자동으로 다 얼러트가 걸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No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1, 2주 안에 수당이 계속 펜딩되면서 인터뷰 잡히고 그리고 인터뷰가 마감이 돼야지만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노라고 답을 하시면은 최소 한 달 이상 수당이 그냥 지연될 수가 있어요. 신규 클레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무화가 되는 거예요. 칼잡 등록하는 게. 그렇지만 기존에 봤던 분들도 설티파이를 이후에도 하시는 분들은 칼잡 등록이 의무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POA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받고 계시죠.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은 일반 구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뭐 온라인 홍보 아니면 플라이어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기존 고객들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서 비즈니스 홍보를 한다든지 세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어요. SB에서 주최하는 뭐 웨비너라든지 그런 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구직을 요하는 직원이든지 POA 받는 자영업자분들이든지 모든 거를 풀타임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POA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으로 속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영업보다는 직원에 가깝게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인들이 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반 UI를 받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구직을 해야 되는 게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영업을 하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셔갖고 비즈니스 클로즈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으시다. 그 이유는 절대로 EDD에서 수당을 받을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EDD 수당을 받는다면 구직 활동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고용주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자거나 아니면 하이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구직 활동이 없으면 수당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내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EDD 인터뷰 하실 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디 뽑아주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 하실 때 필요 없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OA 받는 분들 이 지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포맷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시뮬레이션은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심플파이드 시켜가지고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동영상만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수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 환자들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날 더운데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면서 릴렉스하는 타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